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법규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챕터 3 소방시설 공사 등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용어의 정의에서도 봤듯이 우리가 이제 공사 등이라고 하면은 이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간다? 설시, 감방,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그죠? 설계, 시공, 감리, 방염 이런 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 아셨죠? 자, 근데 설계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죠. 그죠? 설계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설계 가보면 11조에 들어가 있는데요. 설계에 갔을 때 어떤 내용만 들어가 있냐. 자, 보십시오. 설계업을 등록한 사람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 안전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계한다. 즉, 뭐와 맞게. 법과 기준에 맞게. 뭐를 해주라는 거야, 그냥? 설계해주라는 거예요. 그래. 당연히 여기 따라야겠죠, 그죠? 뭐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가 있고 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는 그죠? 신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얘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 성능위주 설계라고 하나 써주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용도, 위치, 구조, 수용인원, 가연물의 종류, 양 등을 고려해서 설계한다. 즉 원래는 법과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특수 설계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소방시설법에 가보면 우리가 성능위주 설계 대상이 있었어요. 그 성능위주 설계 대상이 시험 문제가 잘 나온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신축 건물에서만 그게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성능위주 설계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대통령령에 가보면 할 수 있는 사람과 업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에서만 할 수 있고 자 누가 들어간대 여러분들? 기술사 2명이 할 수 있대요. 그죠? 기술사 2명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요거 아까 제가 안 읽고 넘어갔지만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수한 설계로 인정되면 또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런 특수 설계는 어디서 심의한다?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한다라는 것도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절에 가보면 뭐가 나와요? 시공이라는 게 나와요. 그죠? 시공. 그러면 시공은 여기 가보겠습니다. 시공.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자, 내려가 보면 다음 페이지죠. 시공은 어디서 하는 업무냐면 여기. 맞죠? 여러분들 공사업자들이 하는 업무를 우리가 시공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시공 안에 뭐가 들어가냐? 소방시설에 대한 어떤 신설, 증설, 개설, 이전, 정비 이런 거 들어가요.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정비 이런 게 이제 어디 들어간다고요? 시공에 들어간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공사업체가 하는 일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시공은 누가 하는 거야? 방금 얘기했지만 공사업자들이 하는 거예요. 공사업자들이. 그러니까 공사업자들도 당연히 법이나 또는 뭐에 맞게 기준에 맞게 시공을 해야겠죠. 그리고 공사업자는 소방기술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장에 배치를 해야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가 거기 책임자와 또 이제 일을 한 사람들, 기술자들을 소속 소방기술자들을 공사 현장에 꼭 배치를 해주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공사 현장 사이즈가 크면 급이 좀 높은 사람이 필요하고 공사 현장 사이즈가 그거보다 조금 작으면 급이 좀 낮은 사람으로도 가능할 거다. 그래서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는 배치 기준이 대통령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만일 공사 현장에 갔는데 거기가 연면적이 20만이래요. 그리고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연면적이 20만이에요. 그리고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이에요. 아셨죠? 2배죠, 2배. 숫자는 2배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얼마예요? 누가? 특급 기술자를 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급에 대한 건 뒤에 나와요. 나중에 어떤 경력을 가지고 어떤 학력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특급으로 인정을 해주는지가 나온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자, 고급입니다. 고급은 여기가 3만이에요. 왜냐면 20만은 어차피 여기 20만 이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20만 미만은 굳이 안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연면적 3만이다.
그죠? 23이에요. 23 그대로 내려오는데 여기가 아파트는 제외야. 아파트 제외, 뭐 아재라고 쓰셔도 되고, 아파트 제외라고 쓰셔도 되고, 뭐 A 제외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이죠. 맞죠, 여러분들? 이런 것도 지금 들어가 있더라라는 거죠. 맞나요? 여기 층수 16층입니다. 16층이에요. 그래서 같이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에 대한 기준이 또 고급 기술자 배치해야 되는 기준에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두 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급이랑 고급. 큰 거 위주로 일단 처음에는 정리를 하시고, 그렇다고 중급을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고 중급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중급에 가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거기 갔을 때 물분무 등이랑 재현 나와 있다 그랬죠? 그죠? 근데 물분무 등은 호스릴은 제외예요.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는이에요. 또는이고 여기서 아파트가 제외가 됐죠. 그럼 아파트 제외가 된 게 하나가 더 나오는데 연면적이 5천에 3만이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아파트 제외니까 계속 아파트 제외로 가는 거고요. 아재로 똑같이 가는 거고, 그리고 아까 뭐가 빠졌다 갑자기 아파트가 여기서 빠졌잖아요. 그래서 20만짜리. 그래서 연면적이 1만에서 20만짜리 아파트가 여기 들어온다 그랬죠. 그쵸? 맞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뭐다? 이제 중급이고 나머진 초급이다. 그래서 5천보다 작거나, 그죠? 5천보다 작거나 또는 1만보다 작은 아파트 제외, 그리고 요거 지하구 잘 보시라고. 지하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고, 그 외에는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만 어떻게 보면은 할 수 있는 자격수첩 발급자에 대한 기준도 들어가 있죠. 연면적이 얼마 미만일 때? 1천 미만일 때. 맞나요? 그래서 공사 시작부터 공사 끝날 때까지 소방기술자가 뭐를 하는 거야? 그 안에서 소방시설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시공을 하는 겁니다. 신설하기도 하고 증설하기도 하고 개설하기도 하고 이전하기도 하고 정비하기도 하고. 그죠? 됐습니다. 자, 소방기술자 배치 기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습니다. 공사 시작부터. 그 공사 시작이 언제야, 여러분들? 착공. 이게 공사 시작이죠. 시작. 완공검사 증명서, 완공 끝. 요 발급일까지. 그죠?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받는 일까지. 자, 현장 배치 제외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나 여기는 아예 현장에서 원래 보세요. 배치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되는데 잠깐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이게 주어가 가보면 다 누가 승낙하는 경우냐면 발주자. 발주자는 뭐예요? 누구? 일을 주는 사람. 그죠? 그래서 일을 주는 사람이 승낙을 해줘야 돼. 잠깐 철수하십시오 라고 해서. 그래서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데 그 사유가 여기 있어요. 민원이나 계절적 요인으로 공사가 잠깐 못하는 거죠. 뭔가 이제 사정이 생긴 거야. 옆에서 계속 뭐라고 한대. 시끄러. 그죠? 시끄러. 폭염이래요. 폭염이 좀 사그러들었죠, 여러분들. 지금 날짜가 이제 8월 29일이거든요, 오늘이. 8월 29일인데 새벽에 이제 에어컨을 안 틀어도 좀 시원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폭염 또는 이제 정말 추운 날씨 있죠. 그런 날씨 한파. 그럴 때는 공사를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런 날짜는 조금 어떻게 하래요? 잠깐 빼래요. 근데 이거를 뭐 무조건 빼라는 게 아니고 발주자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잠깐 빼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거기에 기술자가 잠깐 빠져도 되는 거고, 현장에. 그렇지 않고선 계속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돈이 없대, 발주자가. 하도급의 경우 수급인도 다 포함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제외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제외 아닙니다. 포함이에요. 책임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발주자 입장에서 사정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감리업자가 사정이 생기면 안 되고, 뭐 설계업자가 사정이 생기는 거, 이럴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중단을 못 해요. 근데 여기 갔을 때 발주자가 현장 배치 제외에 대해서 공사 중단을 요청했을 때 현장에 잠깐 빠져도 된다고, 기술자가. 됐죠? 그래서 이거 잘 정리를 또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3조 여기서부터 이제 잘 정리를 또 해두셔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무슨 신고다? 착공신고. 공사를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공사업자들이 결국 이거 소방시설에 대한 공사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나 공사하겠습니다 라고 신고를 하는 거죠. 걔를 우리가 이제 착공신고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공사를 하려면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내용, 그러니까 공사 내용이라는 건 내가 어떤 설비, 뭐 옥내수화전이라든가 또는 스프링클러, 이런 설비들, 그죠? 그리고 시공 장소, 어디에 시공을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꼭 누구한테? 본서에게 신고를 해주래요. 이게 여러분들 뭐 며칠 전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착공 전에 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착공 전에 본서에게 하면 2일 이내에 그래 해도 돼 라고 이렇게 보면 허락을 해주는데 그게 2일이래요. 2일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착공 변경 신고에 대한 내용이 또 들어가 보면요, 변경 신고죠 이번에는. 그럼 변경 신고도 당연히 본서한테 하겠죠. 그래서 공사를 하다가 중요한 사항이 변경됐을 때 30일 이내에 본서에게 신고한대요. 그러니까 모든 건 아니고 이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됐을 때. 그래서 그 중요한 사항이 공사를 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옥내수화전을 한다고 신고를 했는데 갑자기 스프링클러로 바뀌었어요. 그럼 신고해줘야겠죠. 그리고 그 안에 일하고 있는 사람이 바뀌었대. 시공이나 기술관리, 기술 인력이 바뀌었대요. 그죠? 그럼 또 이것도 신고 수리 여부를 변경도 마찬가지 2일 이내에 꼭 어떻게 해주래요? 통지를 해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요 이 보면은 중요한 내용이 아닌 나머지 부분이 변경이 됐으면 그냥 나중에 갔을 때 완공검사 서류나 또는 이제 공사감리 결과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자, 이런 서류에다가 그냥 첨부해서 내주면 된대요. 중요한 내용이 아닐 땐 그냥 여기다가 살짝 표현해서 이런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라고만 서류에 첨부해서 내주면 된대요. 신고를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대신에 이런 것들은 꼭 변경 신고를 해줘야 되고, 요 중요사항이 변경됐을 때. 아셨죠? 그래서 이거 잘 정리를 또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얘라 그랬죠. 요 착공신고 대상,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떤 소방시설을 내가 신설하거나 또는 증설하거나 또는 개설, 이전, 정비를 할 때 신고를 해줘야 되는지가 쭉 나와 있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착공신고 대상에 가보면 제조소 등은 제외입니다. 제조소 등은 우리 착공신고 안 해요. 아셨죠? 제조소 등 제외하고, 그리고 다중이용업소도 제외가 되는 게 있긴 한데 그 다중이용업소는 시험 문제 나오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조소 등 위주로 보십시오. 아셨죠? 제조소 등. 그래서 다중이용업소에서의 소방시설 공사도 제외한다라는 멘트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에 뭐부터 봐라? 우리 신설부터 보자 그랬죠. 신설. 근데 모든 소방공사가 마찬가지지만 타 공사설비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즉 소방공사업자가 아니고 타 설비공사업자가 공사를 하는 경우는 우리 소방 쪽에서 착공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공통이에요. 아셨죠?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고, 자, 신설에 가보면 기계와 전기를 제가 나눠놨죠. 자, 기계 쪽 같은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내외 등등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제송, 살, 방, 용. 그래서 옥내수화전, 옥외수화전 등등 다 들어가요. 물분무 등. 그리고 뭐 들어가요? 지금 SP 등 다 들어가죠. 그리고 연송, 제연부터 쓰겠습니다. 제연, 연송, 연살, 연방, 마지막에 소화용수까지. 요거 신설할 때. 아셨죠? 요 설비 신설할 때. 그리고 탐, 경, 전기 쪽, 방, 혼, 무. 맞나요? 얘네들을 내가 뭐 할 때? 신설할 때. 착공신고 해줘라 라고 여러분들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자속 안 들어갑니다. 자속 안 들어가요. 자속 자체가 없어요. 아예. 그리고 여기 갔을 때 포함이에요. 다. 511 포함. 여기 SP 등에 가보면 이제 여기 간이 SP가 있거든요. 아마 다 알 거예요. 여러분들. 간이 SP가 있는데 그 간이 SP에 캐비넷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캐비넷형도 다 포함입니다. 아셨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이거 신설할 때 쭉 들어가 있고요. 얘가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신설이 기본이에요. 저는 신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래로 가보면 증설로 가겠습니다. 증설. 그럼 증설에 갔을 때 여기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설비나 구역을 증설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설비 증설은 두 개밖에 없어요. 옥내소화전이랑 옥외소화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구역 증설이에요. 그래서 뭐 SP다라고 하면은 스프링클러 방호구역, 즉 스프링클러가 물을 쏘는 부분이 요만큼이었는데 이만큼으로 바꾸고 싶다. 그거 방호구역을 증설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방호구역에 대한 증설.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인데,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신설에서 빠지는 게 있다고요. 그 빠지는 걸 제가 잘 보시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SP 등인데 요 SP 등에서 얘가 빠져요.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가 빠집니다. 어디로 갔을 때? 증설 쪽에 갔을 때. 아셨죠? 그리고 요 용수 있죠? 요거 X. 증설 쪽에서 빠져요. 빠지는 거 제가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경, 방, 그리고 여기에 무, 요런 거 빠져요. 요거 X. X. 아셨죠? 그러니까 총 몇 개가 빠지는 거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가 빠지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신설과 여러분들 뭐를 증설을 여러분들이 같이 알고 계시는 게 더 좋다. 같이 알고 계시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조스 빠지고 여기 소화 용수 빠지고 경방무 빠지고 아셨죠? 빠지는 거 잘 보십시오. 그래서 조기 진압용 소화 용수 요런 애들 빠지죠, 그죠? 빠지는 거 잘 보십시오. 됐죠? 얘가 빠진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옥내소화전과 옥외소화전만 뭐가 들어가고 설비에 대한 증설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구역에 대한 거. 그래서 스프링클러나 간이 SP 물본부 등은 요거 물을 뿌리는 구역, 방호구역 증설.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경계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수신기와 발신기가 담당하는 요 구역의 증설. 제연은 제연설비가 담당하는 구역, 제연구역. 연살 살수구역, 연송 송수구역. 비코는 요거 보십시오. 요게 특이하게 그죠? 전용 회로예요, 회로. 요건 구역이 아니에요. 요거 잘 보시고 연방도 살수구역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살수구역. 됐나요? 그래서 요거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십시오. 잘 보시고. 그리고 기출에 가보면 얘가 또 잘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신설, 증설, 개설, 이선, 정비 다 정리해 두셔야 돼. 개이정이라고 해가지고 수소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수소동. 근데 감시 제어반도 같이 들어가요. 수소동인데. 자, 얘네들에 대한 개설, 이전, 정비 공사를 할 때 착공신고를 하는데 이게 정말 긴급하게 빨리 소방시설이 돌아가야 되는데 야, 그때 언제 착공신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긴급할 때 또는 우리가 교체하거나 보수할 때 다 제외래. 그때는 착공신고할 필요 없는데 그 외에는 착공신고를 해주래요.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 이전 정비할 때 착공신고 해야 되는 거 3개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시험 문제가 잘 나왔던 게 사지선다형이다 보니까 하나 이상한 거 껴놔서 찾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설 이전 정비에 대한 착공은 한 번 더 유익 있게 봐주시면 좋다.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착공을 했어요. 착공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착공 신고를 했으니까 내가 이제 나중에 끝 마무리도 있겠죠. 나 이제 공사를 다 했다. 그게 이제 뭐다? 뒤쪽에 가보면 완공검사라는 게 이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완공검사 이따가 저하고 같이 보시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착공 신고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뭐를 내줘야 될까요? 서류를 내줘야겠죠. 그 서류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류도 한 번씩 보십시오. 근데 이 착공 신고는 얘가 들어가요. 공사업자, 공사 이런 게 들어가. 공사.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공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게 중요한 거예요. 공사업자의 공사업 등록증, 회사 등록증, 수첩, 공사에 대해 들어갔을 때 거기 책임자, 그죠? 그리고 책임자 말고 이제 그 밑에서 일하는 기술 인력, 기술 등급 서류, 뭐 이런 거. 그리고 공사를 하기로 했을 거 아니에요. 발주자가 일을 줬으면 둘 간에 뭐가 있을까요? 계약서가 있겠죠. 그 계약서. 그리고 설계도서. 설계도서. 이게 좀 특이하죠, 여러분들. 설계도서. 그러니까 설계도서는 뭐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공사업자가 그냥 가가지고 내 맘대로 야 왠지 저기 헤드 설치해야 될 것 같아. 저기 왠지 옥내소화전 설치 이렇게 안 하거든요, 설때. 그러니까 누가 도면을 그려줘요? 설계업자가 도면을 그려준다고요. 이렇게 공사하면 됩니다. 이게 법에 맞는 겁니다. 그럼 공사업자는 그거 보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아셨죠? 도서 들어가 있고요. 근데 거기에 얘도 포함을 한대. 설계 설명서. 요거 제외라고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잘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자, 저희 14조 한번 보겠습니다. 완공검사에 대한 거죠. 그럼 완공검사나 부분완공검사는 아니 착공신고를 하고 내가 공사를 실시를 했으면 언제가 끝맺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사에 대한 완료, 그죠? 그 완료 시점에 이제 뭐를 하는 거야? 완공검사라는 걸 받아야겠죠. 그래서 공사가 제대로 다 끝났다라고 하면은 착공신고를 본사한테 했기 때문에 당연히 본사한테 완공검사를 받아야겠죠. 그쵸? 자, 근데 공사를 받았을 때, 완공검사를 받았을 때 이 안에 감리원이 배치돼 있으면 감리원도 나중에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라는 걸 내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받은 걸로 봐줄 수 있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도 같이 좀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따가 보시면 이 현장 확인 대상이 나와요. 그래서 이 현장 확인 대상이 이 공사감리 결과 보고서대로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는 대상이거든요. 그냥 현장 확인 대상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공사감리 결과 보고서대로 제대로 됐는지 꼭 현장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대상이 들어가요. 이따가 보시면. 그래서 이런 것도 이따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전체가 완공검사가 너무 오래 걸리는데 내가 일부분만 먼저 쓰고 싶으면 부분에 대한 완공검사도 가능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일부분의 공사를 마쳤다 이미. 그럼 전체 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내가 이 부분은 미리 마쳤으니까 먼저 완공검사 해주십시오.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그 일부분의 완공검사가 우리가 가능하다.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면 검사가 다 끝났고 문제가 없으면 증명서를 발급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꼭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완공검사 신청서, 부분완공검사 신청서를 본서에게 이제 제출을 하면 본서가 이제 증명서를 내주는 거죠. 자, 요거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현장 확인 대상, 대통령령에 가보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종운 요 3개 세트가 진짜 많다 그랬죠. 그리고 판노수습창, 판매, 노유자, 수련, 숙박, 창고, 판노수습창 들어가고 마지막에 갔을 때 지하와 다중이 들어가는데 얘 잘 보시라고. 요거 지하가 아니에요. 지하 상가야. 여러분들 요거 유의깊게 잘 보십시오. 아셨죠? 요거 지하가로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하가가 돼버리면 터널까지 포함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등등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등등. 문종은 판노수습창 지다, 다지 이렇게 외워두시고 등등인데 등등에 갔을 때 요 등에 호스릴은 제외. 물분무등 제외고, 그리고 여기 다 1이라 그랬어. 뒤에 물분무등 호스릴 제외고 다 1이라 그랬어요. 다 1. 연면적 1만 또는 11층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 1만에 11층입니다. 1층은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11층. 근데 아파트 제외예요. 아파트 제외. 이것도 잘 보시고, 이거 진하게 표시가 안 됐는데 아파트 제외. 가연성 가스를 제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의 노출, 그러니까 지상 노출 탱크 중에 1,000톤. 이거 지하 매립으로 바꾸시겠죠? 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숫자만 모아서 보면 연면적 1만, 11층. 근데 얘 뭐 제외? 무조건 아파트 제외. 맞습니까? 그리고 지상 노출인데 1,000톤 이상, 가스 1,000톤 이상 다 1이에요. 요거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십시오. 자, 됐고요. 요게 이제 뭐다? 우리 완공검사에 대한 거다. 끝났다. 공사 끝났다. 그럼 완공검사 신청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자, 보십시오. 공사를 내가 완공을 했는데 뭔가 지금 잘못된 게 있다라는 거야. 그럼 관계인 입장에서는 내가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공사업자들이 그냥 일단 철수는 하겠죠. 근데 나중에 사용을 하다가 하자가 있다라는 거. 하자. 이거 우리 아파트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축 아파트 있으면 우리가 그 추후에 입주자들이 들어가서 하자보수 신청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자보수 등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업자는 소방시설 공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자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하자 보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하자를 보수해 줘야 되는데 누가 한다? 공사업자가.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대통령령에 대한 내용이 이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정리를 잘 하셔야 되고, 관계인이, 그죠? 관계인이 이걸 신청을 했대요. 예를 들어 이거 관계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관계인이 하자 보수를 신청을 하면 공사업자 입장에서는 관계인에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3일 이내
하자보수를 직접적으로 가서 해주든가 아니면 3일 이내에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뭐를 꼭 보내주래요? 계획.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걸 꼭 서면으로 알려주래. 그러니까 이게 3일이에요. 여러분들 3일. 요거 바꿔서도 나온 적 있으니까 알고 계십시오.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관계인이 본부장 서장에게 사실을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틀림없이 얘기를 했대. 하자보수를. 근데 관계인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업자가 이걸 안 해주는 거예요. 또 서면으로 알려줘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또는 하자보수 계획을 받았는데 이거 내가 너무 불리한 거야. 그럼 본서한테 알릴 수 있대요. 아셨죠?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서는 여기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맡길 수 있대요. 맞나요? 이 하자보수에 대한 걸 받았을 때. 그래서 우리가 앞에 가보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우리가 봤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지방 쪽에 이제 심의사항에 들어가 있다라고 앞에서 우리가 했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중앙위원회 심의사항과 뭐가 있다? 지방위원회 심의사항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아시죠? 시설법상에 이게 페이지 몇 페이지에 있냐면 앞쪽으로 한 번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8페이지 가보면 있어요. 맞나요? 그래서 중앙위원회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는 거냐, 중앙위원회에서 하는 거냐, 아니면 지방위원회에서 하는 거냐라고 해가지고 들어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공사에 대한 하자 판단이냐, 또는 이제 시설에 대한 하자 판단이냐라고 해서 중앙위원회에 얘기를 할 거냐, 또는 지방위원회에 얘기를 할 거냐.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었죠.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방위원회에 심의를 요청을 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뒤에 가보면 이거 나오죠. 하자보수 대상과 보증기간. 하자보수 대상과 보증기간. 그럼 여기 갔을 때 이 보증기간 대통령령에 대한 내용이 시험 문제가 또 잘 나오죠. 대부분 여기서 나왔죠. 대부분. 그러니까 뭐 당연히 여기 큰 거에서 나올 수 있지만 대부분 여기서 나왔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설비가 있는데 대부분의 기계 쪽이 3년이고 우리 앞에서 기계 했었죠. 전기가 2년이다. 대부분이. 그래서 여기 가보면 유도등, 유도표지, 비경, 비조, 비방, 무통 이런 애들이 2년 안에 들어가 있어요. 2년. 그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피난구조 설비가 원래는 이 피난기구죠. 피난기구. 피난기구가 기계 쪽인데 우리가 포함을 시키면 근데 얘가 몇 년에 들어가 있다? 2년 쪽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잘 보셔라 라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기계 쪽이 대부분 이제 3년인데 여기 전기가 하나 섞여 있다. 여기 자탑. 그죠? 이런 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요. 그래서 얘가 전기인데도 3년이다. 그리고 소화활동 설비 전체가 3년 쪽에 다 들어가 있는데 무선통신 보조 설비만 2년이다. 그래서 비코는 3년이에요. 아셨죠? 이런 거 조심하셔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험 문제가 이런 것들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하는 문제들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미 출제가 많이 됐었죠.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뭐에 대한 거다? 공사에 대한 거야. 공사에 대한 거.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OX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X에 가보면 이제 공사에 대한 것만 제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성능이주 설계 시 필요한 인력은 소방기술사 2명 이상이다. 이거 맞죠? 소방기술사 2명 가지고 우리 이제 뭐 할 수 있다? 성능이주 설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내가 만일 업체가 이제 전문이냐 일반이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어디? 전문업체. 그래서 이런 것도 5로 여러분들이 바로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급 기술자는 연면적 20만. 오케이. 공사업자는 공사의 책임 시공 및 기술 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들 회사에 있는 소속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해야죠. 네 번째, 물분무 등 소화 설비 또는 제연 설비가 설치가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 고급 기술자 이상의 소방 기술자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갔을 때 아까 고급이 아니고 어디였어요? 그렇죠. 중급이었죠. 그죠? 5번. 감리원이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감리원 아니라고요. 감리원 아니라고. 누구? 그렇죠. 발주자죠. 발주자. 맞나요? 자, 그리고 비상경보 설비를 신설하는 소방대상물 신축공사 시에 착공신고해야죠. 자속은 신설에 아예 안 들어. 자속은 어디에도 안 들어가죠. 그죠? X.
자탐 설비의 경계구역을 증설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증축 공사 시에는 착공신고를 해야죠. 9번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는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 이전 정비한다? 그럼 착공신고를 해야 되는 건 수소동. 오케이.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사업자가 전체 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으면 그 일부분에 대하여 본서에게 완공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죠. 11번 연면적 1만 제곱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아파트는 제외죠. 그죠? 아파트 제외의 현장 확인 대상. 12번 관계인은 하자 보수 기간에 소방시설 하자가 발생했을 때 공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공사업자는 3일 이내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 보수 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13번 자탐 설비는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이 3년이다. 피난기구 제가 아까 2년이라 그랬죠. 그쵸? 공사업자는 공사 결과 자탐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하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하자 보수해야죠. 2년 또는 3년 동안. 그죠? 이거 정리를 해두시고, 다음 예산 부족 등 발주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병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않을 수 있죠. 안 와도 된다 그랬죠. 그죠? 굳이 없어도 되는 경우 있었고 아까. 두 번째,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됐을 때 기술자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죠. 세 번째, 공사감리원이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감리원 안 된다고. 발주자. 그지? 위험물 제조소의 할로겐화물 및 불활성 기체, 이게 원래 물분무 등이기 때문에 원래 착공 신고를 해야 돼요. 신설일 때. 근데 제조소는 제외였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요거 아까 3일이라 그랬죠. 3일. 그죠? 본서는 완공검사나 부분완공검사를 했을 때 완공검사 증명서나 부분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오케이. 발급해야 되죠? 발급해야 되죠. 요것도 하나 보시고 넘어가 주시고. 가연성 가스를 제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 노출된 가연성 가스탱크 저장 용량 합계가 1,000톤 이상인 시설은 현장 확인 대상. 그죠? 8번 물분무 등 또는 제연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이 아니고 중급이었죠. 아까 중급. 됐죠? 자, 그리고 이제 9번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에 40층 미만일 때는 고급. 무통, 비상조명 등 2년 제대로 들어가 있죠. 그죠? 제대로 들어가 있고. 11번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그죠? 12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아파트 제외는 현장 확인 아니죠. 요거 얼마야? 1만에 11층. 잘못됐죠.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조와 원리 등에서 특수한 소방대상물로 인정된 경우에는 화재 안전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이게 특수했을 때 특수한 건 다 어디에 들어가요? 중앙에 들어가죠. 중앙. 요거 심의사항에 관련된 것들이니까 중앙을 지방으로 바꾸고 지방을 중앙으로 바꾸고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6조에 가보면 뭐가 나와요? 이제 감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사에 대한 내용을 한번 쭉 정리를 한 거야. 양이 많진 않아요. 대신에 착공, 완공, 하자보수 이 세 개가 진짜 중요한 거야. 공사에서는. 어차피 그 세 개밖에 없어요, 내용이. 맞습니까? 감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첫 번째 가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감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가 나와요. 그 감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가 또 시험 문제가 기가 막히게 잘 나오죠. 그죠? 그래서 감리 뭐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소방시설 등의 설치 계획표 적법성, 설계 도서 적합성. 그죠? 그러니까 여기 가보면 소방시설 등 해가지고 어디는 적법이고 어디는 적합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적합이 더 큰 개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소방시설 등에 가보면 설치 계획표만 적법성이고 설계 도서라던가 설계 변경사항은 다 적합성이죠. 그죠? 자, 소방용품에 대한 건 적합성입니다. 위치규격, 사용자재 적합성. 요 세 개는 다 적합성이야 지금. 그리고 요거 보십시오. 감리가 내가 뭐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공사업자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게 메인이죠. 그래서 뭐야 여러분들? 공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설계도서와 기준에 맞게 지도 감독하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다 끝났어요. 공사업자가 제대로 공사를 했으면 거기서 성능이 제대로 나와주는지까지 봐야겠죠. 성능 시험까지.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공사업자가 작성한 상세 도면의 적합성. 여긴 또 적합성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설계 도서, 설계 변경사항, 맞죠 여러분들? 소방용품 이런 거 다 적합성입니다. 그리고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도면. 시공도면. 요 시공도면은 당연히 공사업자가 작성한 거겠지. 그때 요게 이제 설계업자로 바꿔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적법성이 여기 밑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피난시설, 방화시설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실내 장식물 들어가죠. 피난시설, 방화시설, 실내 장식물 설치 계획표. 여기 설치 계획표라던가, 그리고 여기 피난시설, 방화시설. 그죠? 그리고 저기 실내 장식물 들어가요. 장식물. 자, 얘네들에 대한 뭐요? 우리 적법이죠다. 나머지는 다 적합이에요. 나머지는 다 적합입니다. 설계 도서라던가 설계 변경사항이라던가 맞습니까? 일단 여기 설계자 들어가면 대부분 다 적합성이고요.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소방용품 적합성이고 그리고 공사업자가 작성한 상세 도면, 요 도면 적합성. 그리고 얘네들은 어차피 아예 따로니까 왜냐면 제가 이제 조금 어렵게 나오면 문제가 적법을 적합으로 바꾸고 적합을 적법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시험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업무를 쭉 읽어봤을 때 지금까지 나왔던 건 누가 봐도 이건 감리업자 업무가 아닌 것 같은 게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게 나왔어요. 뭐 적법을 적합으로 바꾸고 적합을 적법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아직은 많이 나오진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됐습니까? 네, 그래서 감리업자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 정리를 하시고, 오히려 얘가 훨씬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와 방법과 대상. 그죠? 요게 이제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럼 감리업자는 감리원을 배치를 해요. 이 감리업자가 본인이 데리고 있는 회사의 감리원을 어디에 배치하냐면 현장에 배치하는데, 아무데나 막 배치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내가 감리 현장에 내가 배치를 했을 때 여기가 조금 사이즈가 크다라고 하면은 상주공사 감리를 우리가 이제 감리원으로 배치를 꼭 해줘야 되고, 그 외에는 일반 공사 감리죠. 그죠? 그래서 이 상주공사 감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가 시작할 때부터 공사가 끝날 때까지 항상 현장에 있어야 되는, 맞죠? 그래서 요거 잘 보시라 그랬죠. 요거 처음부터 끝까지 감리 현장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요 상주공사 감리 대상. 그래서 연면적 3만인데 아파트 제외예요. 그래서 아파트 기준이 따로 있다 그랬죠. 16층에 500세대. 근데 이게 특이하게, 정말 특이하게 아파트가 보통 지하 포함이 거의 없는데 여기 지하 포함이에요. 지하 포함 16층에 500세대. 요거 잘 보십시오. 요거 잘 보시고, 제외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가로치기로도 나온 적이 있고, 또는 그냥 골라라라고 나온 적도 있고. 그래서 감리원은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여기에요. 공사 시작부터 끝까지. 공사 현장에 상주하고 일기 쓰래, 감리일지. 자, 근데 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하루 이상 현장을 이탈하면 감리일지에 기록하고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꼭 받아야 된대. 일을 준 사람에 대해서 확인을 꼭 받아야 되고, 감리업자는 그리고 업무 대행자를 당연히 업무 대행자를 당연히 현장에다가 배치를 해둬야겠죠. 본인을 대신할 만한 사람을 당연히 두고 가야겠지, 그치? 일반 공사 감리는 상주 공사 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거고, 여기 가보면, 여기 보십시오. 주 1회라는 거 잘 보세요. 그죠? 그리고 14일 이내 범위 내에서 업무 대행자 지정할 수 있고, 업무 대행자는 주 2회 이상 와야 된대요. 원래는 주 1회인데. 됐나요? 이 정도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상주공사 감리에 대한 건 시험 문제가 워낙 많이 나왔습니다.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해두셔라. 일반 공사 감리보다는 상주공사 감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조에 가보면 공사감리자의 지정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